간단하게 식욕, 수면, 그 다음에 어떤 의욕이 있는지, 말, 행동, 또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심히 체킹하면 그럼 두 번째 문제 또 내보겠습니다. 자살을 말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OX. 자살을 말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5 아닌가요? 자살을 말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지 않죠? 자살을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강아지들도 보면 잘 짖는 개는 사실 물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살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인식인데요. 자살을 말하는 사람,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가져줘야 된다. 네, 그냥 맨날 하는 말이겠지, 매번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또 물어보기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니 물어볼 수도 있고 자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죠? 네, 자살은 특정 사회 계층에서만 일어난다. OX. 5.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언론 보도나 이런 이렇게 매체에서 접하는 결과로 제가 그러니까 접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더 많이 가지신 분들, 사회적으로 또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자살을 하시더라고요.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유명인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인식이고요. 네, 모든 계층에서 자살이 분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보도뿐만 아니라 이제 통계적인 그것을 취합했을 때 나오는 어떤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계층들도 똑같이 비율적으로 자살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전반적인. 네, 어떤 특정 계층의 자살이 딱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잘 좀 보살피고 돌보는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질문까지 제가 받아보면서 또 이게 자살에 대한 인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생명의 전화, 특별히 부천 생명의 전화에서는 이 자살 예방 사역과 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점 사역이 있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 맞나요? 네. 네, 그 사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I love you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3회기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나, 너, 우리라는 이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3번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선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 너,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 존중을 하고 친구의 어려움을 같이 보듬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들을 제작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라고 하는 큰 타이틀과 또 나, 너, 우리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이제 중학생들, 네. 중학교 친구들을 이제 교육하는 일도 생명전화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럼 모든 중학교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교육부 방침으로는 연 4시간 이런 생명 존중이나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명의 전화 같은 기관에 자살 예방 교육을 의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살 예방 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홍보하고 또 학교에서 어떻게 치사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저희가 교육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라고 하면 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부르고 이런 청소년들을 이렇게 다루고 또 그들에게 교육하는 일이 또 중요한 일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자살 문제, 특히 이 한국에서 그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 데이터를 보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이 자살로 나와 있고요. 아동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이다. 그리고 행복 지수도 좀 최하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고생 10명에게 자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한 3, 4명 정도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한 3, 40% 정도 이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생들보다는 중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런 생각들이 또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에게 더 이런 비중들이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청소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또 지속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관심과 또 돌봄이 필요하고 또 부모의 부재 또는 어떤 편부모에 있는 자녀들, 돌봄의 부재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사회나 또 주위의 사람들이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되고요. 이 질풍노도에 있는 이 청소년들은 충분히 수용받고 이해받아야만 자신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어떤 학교 생활을 하거나 또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다루기 어렵고 또 기성 세대들이 또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이제 특별한 세대인 것 같은데 그 세대들을 향해서 이해와 공감이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베이스 또 기저의 어떤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정말 이 청소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길 가다가도 만나고 또 요즘 청소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렇게 화가 막 치밀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참는 거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좀 섬세하게 바라봐주고 우리가 지시하고 어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떤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서 목사님은 이제 아동부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고학년 애들 요즘 애들은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이미 고학년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이를 봐도 화가 안 나시나요? 이것은 의지적으로 네. 의지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네, 우리가 학습을 통하여서 좀 참아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올라오는 그런 어떤 감정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 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을 대하여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아동 학대와도 아동 학대 문제와도 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우리 부천 근방에 우리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 부천 약대교회의 아동부로 우리 친구들을 이제 보내주신다면 화내지 않고 특별히 우리 서요한 목사님이 잘 케어를 신앙적으로 양육을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생명의 전화의 사역들도 잠깐 언급을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사역들, 기타 다른 사역들 뭐 대표적인 사역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좀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세계적으로
자살 예방을 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서 그 기점에 맞추어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전국 7개 도시에서 동시에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5.8km, 11.5km, 26.6km, 37.5km 이렇게 네 가지 코스를 나누어서요. 밤에 이제 걷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키로 코스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5.8km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8km.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5.8km는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 10만 명당 자살하는 인원이 5.8명 정도 된다. 그리고 11.5km는 OECD 평균 자살률이고요. 26.6km는 대한민국 자살률. 그리고 37.5km는 좀 충격적인데요. 대한민국 하루 자살하는 인원 수. 네, 평균 인원 수가 37.5명. 그러면 매일매일 한 40분, 37분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계신다. 아이고, 네. 그래도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또 밤길 사랑 캠페인을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런 의미들을 좀 발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정해서 그 날을 기점으로 이런 의미들을 또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또 이 외에도 이러한 사역 외에도 최근에 또 신천지 그 이탈하는 또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좀 케어하는 그런 사역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음 공동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그 주요 목적은 신천지 이탈자들의 회복, 네, 다시 또 한국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이음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부천 생명의 전화가 부천 이음 공동체 설립과 함께 같이 협력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 이탈자들을 어떤 피해 대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어떤 교리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어떤 지원, 또 심리 치료 이런 목적을 저희가 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함께하고 그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함께 어려움을 겪고 아파했던 가족들까지 우리가 심리적인 지원과 치료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세워진 거죠? 이게 2020년 11월 19일 날 설립이 되었고요. 부천 이음 공동체 설립이 되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기반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협력하여서 이 사역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사역들 다양하게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 좀 실질적으로 그 자살 또 예방에 대한 팁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자살하시는 분들의 징후들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지의 몇 가지 툴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오 목사님 오늘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참 잘 잤습니다. 네. 수면이 충분했는지 아니면 수면을 하지 못했는지. 두 번째는 오늘 식사. 네, 식사는 어떻게 괜찮게 하셨나요? 아니면 거북스럽거나 이렇게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식욕. 식욕. 식사를 잘 하는지 아니면 입맛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체적으로 의욕이 있는지, 삶의 의욕. 네, 무기력한지 이런 감정들이 세 가지 정도를 체킹만 해도 좀 정신적인 상태 또 우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좀 증상적인 요인으로 말은 나는 뭐 가치 없는 존재다라던 말을 한다던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뭐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뭐 내가 죽어도 뭐 이런 암시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빈말인 것 같지만 장난인 것 같지만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행동으로는 좀 아끼는 물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 준다던가 아니면 좀 대인관계가 원활했던 분인데도 혼자 계속 있고 싶어 한다던가 아니면 눈물을 네, 흘리는 모습이 보인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또 어떤 증상, 어떤 사전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감정적인 거는 좀 딥하고 우울한 모습들, 또 의욕이 없고 또 갑자기 충동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네, 감정들을 또 보인다면 좀 우리가 유심히 보고 네, 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식욕, 수면, 그 다음에 어떤 의욕이 있는지 이거는 간단하게 해볼 수 있고요. 어떤 말, 행동, 또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심히 네, 체킹하면 네, 아마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 자신의 모습도 좀 알게 되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이 툴을 통해서 좀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징후들을 알 수 있다. 그게 충분히 예방이 또 가능하다. 네, 그렇죠?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상당히 네,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 또 이런 세세한 툴까지 우리가 배워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생명의 전화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비전도 있고 또 계획과 소망도 있으실 텐데 또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이 신앙 가정에서 자랐고 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감리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30여 년 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듣거나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이런 접촉점은 이 생명의 전화에 있었던 5년 동안 사역하던 동안 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죽으려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이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냐라는 그런 좀 내면의 반성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앞으로는 사역해야 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 내가 이 기독교에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진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건지 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네, 이것을 통하여서 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고아와 나그네, 과부들을 섬기고 돕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어떤 명령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좀 돕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앞으로 좀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말 이 부천 생명의 전화가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귀한 사역들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고 또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기에 이제 그럼에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런 전화 따뜻한 이제 마음과 또 한마디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자막으로 네, 이제 부천 생명의 전화 부천 분들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이게 전국적인 대표번호 대표번호로 나가죠. 예. 전국적으로 다 위치해 있으니까 장난 전화 말고 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또 전화해 주신다면 그런 도움들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참 감사한 공동체고 감사한 사역들 하고 계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또 마치고 서 소장님을 좀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서점에 자주 뵙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인사드려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그냥 인사할게요. 네, 여기 저쪽 3번 저 메인 화면을 보시고 네, 그럼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 인사할게요.